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려면 성적만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그 믿음을 좀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성적표 뒤에 숨겨진 미국 최상위 대학 입학의 아주 냉정한 현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로 현실부터 딱 짚어보고요. 도대체 이 대학들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입학의 격차는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명문대 졸업장이 정말 그 값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최종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요. 어쩌면 이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SAT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말 똑같이 뛰어난 두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명은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답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SAT 점수가 1510점 이상이에요. 거의 만점이죠. 그러니까 실력 면에서는 다를 게 없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모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IB 플러스 대학 진학률이 그냥 눈에 띄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성적 말고 다른 무언가, 바로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이겁니다. 이 격차는요, 단순히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위권 입시라는 저울 위에서 학생의 성적만으로는 수평이 맞춰지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쪽에서 부모의 소득이라는 무거운 추가 저울추가 한쪽을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대학들은요, 그냥 공부 잘하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B 플러스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 8개에다가 스탠퍼드, MIT, 듀크, 시카고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학교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파이프라인에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어느 정도냐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소득 상위 1% 부자들, 포춘 500대 기업의 CEO들,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상원 의원들, 심지어 연방 대법관까지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IB 플러스 졸업생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진들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이 명문 대학들이 부모 세대가 가진 특권을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왜? 도대체 이 엄청난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적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부잣집 아이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뭘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똑똑한 연구진들은요,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투입, 즉 입학 단계예요. 왜 부잣집 아이들이 애초에 더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죠. 둘째는 산출, 그러니까 졸업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졸업장이 정말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의 티켓이 맞는가? 아니면 원래 성공할 애들이 그냥 거기 간 것뿐인가? 이 두 개를 딱 분리해서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입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애초에 이 격차가 존재하는 걸까요? 연구진들은요, 마치 탐정처럼 입학이라는 긴 과정을 3단계로
딱 나눠서 추적합니다. 첫 번째 관문, 지원. 애초에 어떤 대학에 원서를 내는지부터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 관문, 선발.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 등록. 여러 곳에 합격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는가? 이 세 개의 깔때기 중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이점이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바로 그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명문대 보내는 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 졸업장 한 장이 정말 우리 아이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인과효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이 하버드를 졸업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이 학생이 하버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립대에 갔어도 똑같이 성공했을까? 만약 답이 그렇다면 그 성공은 하버드 덕분이 아니라 원래 그 학생이 뛰어났던 거죠. 이 연구는 바로 그 학생의 원래 능력을 싹 걷어내고 순수하게 대학 이름값이 만들어낸 성공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대학이 성공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성공할 인재들을 골라내는 백화점인지 이 연구는 이 둘을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좀 복잡했죠? 이제 우리 아이의 입시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의 뛰어난 성적은 기본, 즉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둘째, 부모의 소득이 눈에 보일 정도의 아주 큰 이점을 준다는 것. 셋째, 이 대학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가는 사실상의 주요 통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는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의 성적은 명문대 입학이라는 극장의 입장권은 될 수 있어도 가장 좋은 로열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는 다른 변수, 특히 부모의 소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복잡한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그 힘든 입시 과정은요, 아이 혼자만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통제를 벗어난 아주 강력한 사회 경제적인 힘이 그 여정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정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냉정한 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의 그 길고 힘든 입시 여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